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경남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보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놀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을 조금 많이 받은 경우가 나왔겠죠. 자,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온 이유 같은 경우는 어제 영국의 부동산 펀드가 환매 중단. 한마디로 말해서 나 이제 이 펀드를 그만하고 싶으니까 부동산 펀드 그만하고 싶으니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도 동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환매 쪽, 펀드 만드는 쪽에서 환매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금융 심리 쪽에서 좀 패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것에 관련된 투자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오늘 국내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영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브렉시트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민자를 받지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 브렉시트가 통과한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주자 감소가 이어지고요. 거주자 감소가 나온다라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한 번에 환매세가 몰리면서 뭐 예전에 은행이었다면 뱅크런이라고 하죠. 환매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막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브렉시트 리스크가 조금 다시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주가 모습 보면 1874포인트 정도 아래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오늘 주가 모습인데 지금 저점 부근인 1800, 거의 1900포인트에서 쉬지 않고 한 6일 거래일 연속 조금 올라온 포인트가 있습니다. 1994포인트까지 6거래일 조금 올라오면서 저를 마찬가지로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좀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움직임 보면 예전과 좀 다른 움직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조정 없이 내려오고요. 또한 조정 없이 올라갔다가 조정 없이 내려오는 굉장히 변동성이 급하게 위아래로 좀 흔드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생각엔 브렉시트 이슈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는 하단을 지금 붕괴가 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안전자산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시장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뷰를 좀 가지시고 내일부터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조정을 거치고 7, 8월 이후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장세, 특히 이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차근차근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주라든가 실적이 잘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좀 유념하시면서 하락 나온다고 해서 종목이 조금 뺏기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좀 뺏기는 것보다는 눌리는 자리에서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 시장 수급 살펴보면 특징이 오늘 외인이 4,300억 정도 거래소 매도가 나와줬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선물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워낙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에는 유럽이라든가 뉴욕 증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심상치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점 추천을 드리고 분명히 종목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담아가신다면 한 달, 두 달 정도 장세가 좀 올라가는 장세 나온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시는 자세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오늘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이 브렉시트라든가 금 관련주죠. 비트코인과 금 관련주가 리스크가 대두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하락하는 시장에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 조금 중요한 뉴스가 나와줬어요. 그 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실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를 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게 뭔지 제가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가정보에서 말한 뉴스가 있는데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재생에너지의 투자 동향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가 어제 신산업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항상 주식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시각을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에 따라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만 하더라도 42조 원가량이 투자가 됩니다.
사실 42조 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이 에너지 신산업이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태양열과 그리고 풍력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2조 투자를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국가정부가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풍력주, 태양 관련주가 급등해주는 패턴 나왔죠. 오늘 살짝 조정 나와줬지만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지금 PPT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종목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만한지 후반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선 33조 원을 투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마트 미터에 2조 5천억 원. 전부 다 조단위죠. 친환경 발전에 2조 원. 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약 1,300만 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1300만 킬로와트의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보면 석탄 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이 수준을 4년 안에 도달을 하겠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이런 포인트가 나오겠죠.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포커스를 조금 맞춘 게 미세먼지가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어느 순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어요. 비가 요새 많이 오면서 미세먼지 이슈는 한풀 좀 꺾인 면이 있지만 날씨가 맑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지금 국내 이렇게 보면은 서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화력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부에서는 고등어 때문이다, 삼겹살 때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또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미세먼지 이슈 때문이더라도 이 에너지 청정 사업에 정부가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깨끗한 미세먼지 없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에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자,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의무화라는 게 결국에는 꼭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2.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실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현재는 50%만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요새 가정집들 보면 지붕에 이렇게 태양 판넬을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판넬을 설치해서 자가 생산을 하는 거죠. 전기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남는 전력의 한 50%만 이전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까지 남는 전력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다는 건 공격적으로 남는 지붕이라든가 남는 구역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광 판넬 기업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투자 포인트로. 2022년까지 2조 원가량을 투입하면서 전기, 에너지, 가스 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계량기, 이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주가 또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보급한다라고 하고 AMI가 구축된다라면 전기 사용량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자, 원격으로 자동 검침이 가능하다. 사실 뭐 가정집들 보시면 검침하러 검침원들이 많이 오는데 전부 다 이제는 실시간으로 원격 자동 검침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 에너지의 최종 승자는 태양 에너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 풍력과 양대 산맥을 이루겠죠.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조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자, 기술 발달과 생산 단가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단가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격이 내려가느냐, 이걸 제가 한번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2008년보다 2013년에 10분의 1 가격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65센트 정도 되니까
800원 정도, 원화로 따지면 800원인데 이게 예전에는 2008년에는 8,000원이었습니다.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가격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00년 같은 경우는 1.3기가와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13년 만에 141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배가량이 성장을 했어요. 자,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본적 설치 가격이 내려가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렇게 용량이 100배가량 늘어납니다. 태양열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효과적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우선 이 패널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지만 있다라면 그냥 태양광 패널을 쭉 펼쳐놓으면 되는 거라서 관리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이 패널만 훔쳐가는 도둑들이 지금 독일에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상용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많은 지역에 지금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고 있다. 도둑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자, 연평균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이슈가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43% 매년 성장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블룸버그 자료를 조금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 지금 보면 석탄 그리고 가스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포커스 맞출 게 노란색입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죠. 2000년대부터의 움직임 보면 서서히 이제 에너지의 솔라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와 파란색 윈드는 조금 많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윈드라든가 태양광이 서서히 파이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파이를 넓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기업, 구글이 현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요새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에너지 사업에 중구난방 진출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많이 사용을 하는가 보면, 지금 자리에 보면은 서부 같은 경우죠.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워낙에 태양광이 세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거의 지금 보면 솔라 파워라고 나와 있죠.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이 나와주고요. 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풍력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부지방의 커다란 옥수수 지대, 혹은 뭐 토네이도가 생성되는 그런 영화들, 미국 영화들,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그게 다 중부지방에서 만들어져요. 토네이도라든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왜냐하면 땅이 막혀있지가 않고요. 국내처럼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뻥 뚫려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풍력 산업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이 녹색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 지역이 전부 다 풍력 지역, 거의 중부지방은 미국의 풍력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부 같은 경우는 뭐 플로리다 지방을 필두로 해서 태양광 에너지.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현재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체 에너지 자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지금 하락을 많이 해주고 있죠. 현재는 배럴당 50불에서 46불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주가가 내려간 단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유가 하락도 당연히 코스피라든가 미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유가가 배럴당 26불까지 내려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이 풍력 에너지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가가 내려가면서 미국이 쉐일오일에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쉐일오일에 조금 텍스도 낮추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세금을 감면을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살리기 위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런 포인트, 현재 가장 큰 미국 같은 기업 같은 경우들도 중구난방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뭐 미국, 유럽, 중국 할 거 없이 포커스를 맞춰줬냐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파리협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파리협정이 뭐냐면, 자, 올해 협정이 나왔는데 기후변화 파리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이 국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목표를 세웠어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 지금 뭐 오늘 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나쁜 케이스지만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굉장히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 결국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가들끼리 어느 정도 제한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목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배출 적만치를 37% 감축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발전량 비중 목표 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3.4%로 채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 볼게요. 현재 가장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40에서 45%가량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포르투갈은 한 60%, 자, 영국 같은 경우 30% 나와주고 있고요. 자, 유럽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을 지금 보면 45% 정도. 자,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미국 50%. 자, 굉장히 높은 비중. 거의 선진국은 40에서 50%가량이 대체 에너지 비중을 이제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유가가 지금 저유가가 되는 것도 이렇게 대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가는 저유가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온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유가 $100 시대는 이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유가 $50 그 사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발전시킨다. 한국 같은 경우는 비중 굉장히 작죠. 계속 커져 나갈 겁니다. 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아요. 참 안 좋은 이야기인데 국내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기후 관련해서 굉장히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비중을 다 떠나서 이 그래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꼴찌에 있죠. 지금 보면은 체코, 미국, 호주, 네덜란드, 유럽의 필두로 해서 이태리 같은 경우도 스페인 굉장히 높고 덴마크, 자, 노르웨이가 가장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 포인트는 굉장히 낮다. 이게 차트 보이지도 않죠. 비중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42조가량, 40조가량을 투자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워낙에 그전까지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투자해서 재생에너지를 살려보자. 40조가량을 투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신규 원전 투자에 비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지속되면서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량을 절반을 차지하고 2030년경에는 석탄을 추월해서 최대 전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석탄 시대. 자, 예를 들어서 마차 시대의 종말이 어떻게 왔느냐? 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종말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증기기관이 기술력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마차의 시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술력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뉴에이지로 새로운 시대로 발전이 되는 거죠. 지금 앞서 자료 같은 경우는 IEA, 자, 오늘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가져온 자료를 제가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국제 투자 동향을 볼게요. 과연 지금 태양이라든가 풍력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세계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가 차트를 통해 설명해드리면 녹색이 태양이고요. 풍력이 파란색입니다. 지금 보면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2011년부터 움직임을 보면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중 보면 거의 50대 50으로 비중이 진행이 되고 있다. 기업 같은 경우 조금 달라요. 풍력 기업과 태양광 기업의 기업 가치는 조금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하단 부분에 국내 기업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 동향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부터 살짝 감소가 나와줬었는데 다시 한번 2014년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는 가장 커플링이 많이 되고 수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중국의 상하이라든가 북경을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뿌예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환경에 못 살겠다라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미세먼지라든가 공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을 가보자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전기 택시라든가 전기차 관련 전차라든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도 대도시를 가보자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그만큼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자, 2020년까지 석탄 발전소의 CO2를 이산화탄소 비율을 60% 감축을 선언을 했고요. 2030년까지 300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겠다라고 해주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주고 있냐면, 풍력 같은 경우는, 풍력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생산 비중이 세계 1위예요. 그만큼 많은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율을 블룸버그 자료, 1월 1일 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 태양과 풍력의 그 에너지 비중을 21% 2016년에만 21%를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21% 증가를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21%가량 우리는 더 증가를 시킬 거다. 신재생 에너지로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에너지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GDP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1인당 GDP 같은 경우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1인당 사용하는 석유 비중, 그러니까 오일의 비중이 1인당 오일의 소모 비중이 거의 한국에 비교하자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하면 한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GDP가 올라가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 1인당 이 오일의 사용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전 세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유가를 오일을 전부 다 가져와 사용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재생 에너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세계에 나와 있는 그 석유라든가 석탄으로서 쉐일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용 그 캐파가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중국 기업,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 가지고 얘네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 시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런 실질적인 정보를 좀 가장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중국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드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풍력 터빈 3위 기업이고요. 중국 내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전 세계 풍력 발전량의 50%가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태양광보다는 풍력 개발에 힘을 조금 더 쏟고 있어요. 태양광도 물론 힘을 쏟고 있지만 이 태양열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가 그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태양이 강해서 와인이 많이 유명하죠.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이 강한 비중도 있겠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풍력 개발에 힘을 조금 쓰고 있는 편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7,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죠. 1조 원이 넘어서지가 않고, 현재 펄을 보자면 이게 2015년 비중이고요. 2016년으로 보자라면 펄 한 15 정도. 2015년에 중국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펄 한 15 정도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골드윈드가 1년에 100억을 번다라면 시총은 1조 5천억 정도가 되겠다. 1,500억 정도가 되겠다. 15년 정도를 벌어야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2015년 순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자 52%입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이익 성장률이 52%입니다. 5.2%가 아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ROE 같은 경우 13% 정도가 나와준다. ROE도 나쁘지 않고, 현재 2014년에 매출은 3천억 원 정도고, 순이익은 지금 310억 원 정도 자,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골드윈드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13년부터의 움직임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2015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현재 주가는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인데, 중국의 그 지수를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2015년에 버블을 만들어졌다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국 차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골드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포인트는 자 우상향을 하면서 자 올라간다는 거에 포인트를 조금 맞추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업을 하나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업체인 덴마크의 베타스 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의 최대 풍력 터빈 업체예요. 매출이 1조. 굉장히 큰 편이죠. 순이익은 500억인데 자, 골드윈드와의 차이점. 마진율이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작아요. 자, 퍼는 한 24.7 정도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풍력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16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고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덴마크의 베타스윈드 같은 경우보다는 저는 접근하기에는 골드윈드가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골드윈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본다면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기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국내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국내 기업이 있는지. 자, 첫 번째 기업은 SDN입니다. 국내 풍력 기업이고요. 불가리아의 동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태양광을 발전소를 좀 건설하는 국내 기업이고요. 그 발전 사업자에게 가장 기초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행정 업무, 발전소 시공, 제품 선정, 판매 전력을 정산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태양광 부지 제공을 제외한 모든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 동유럽, 유럽 쪽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굉장히 큰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이 SDN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DN의 차트 모습을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퍼가 15 정도가 되죠? 자, 현재 퍼가 15 정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베타윈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베타스 윈드 같은 경우는 퍼가 24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골드윈드 같은 경우 퍼가 15 정도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올해 차트 모습만 보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예쁘게 차트가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집의 패턴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제 차트인데, 어제 한번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갔죠. 현재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준다라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SDN 같은 경우는 향후의 추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15년 보면 300억, 그러니까 400억 정도 되죠. 420억, 480억까지 꾸준하게 천천히 매출은 좀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순이익을 보자라면 적자를 좀 봤어요. 2014년까지는 적자를 봤습니다. 2014년 특히 수주잔고 문제가 조금 생기면서 적자를 조금 봤었는데, 이게 2015년은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리고 16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분기에만 6억 정도의 순이익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40조 원의 투자를 하고요. 턴어라운드가 돼서 올라간다라면 실적이 충분히 상승할 만한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 움직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풍력타워에서 이제 좀 동국 SNC라는 기업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풍력타워 전문에서 더 나아가 해상풍력타워. 자, 해상풍력타워와 부품 중대형 해상 구조물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해상풍력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노르웨이 선급 협회인 DNV 인증을 획득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세제 혜택 연장 등의 이야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산업의 전반에 밝은 전망과 함께 성장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모습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차트 가져와 봤는데, 현재 보면 퍼가 15.1 정도, 15를 정도 받고 있고요. 주가의 모습을 보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제 거래량이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줬죠. 사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풍력 1위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가장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주가 차트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이 비례해서, 기술력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지금 이게 60일선인데 60일선을 지지하면 계속 빵빵 튀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예쁘게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주가 패턴을 만들고 있다.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61선에 조정받을 때마다 진입을 해준다라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다.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기업 내용을 볼게요. 사실 아까 기업 내용 보면 SDN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굉장히 작았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 SNC 같은 경우 차트 모습을 조금 보자라면, 기업 내용 보자라면 매출액이 2014년에 1,400억, 2014년에 2,000억, 그리고 2015년에 2,000억 정도 나와주고 2016년에 4,0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실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100억에서 200억, 250억까지 가파르게 매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주 단고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동국 에센신까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국내 기업까지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번 동국 에센시라든가 SDN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서 중국 골드윈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 많이 올라갔냐?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뭐 작게는 10배, 뭐 20배까지 올라간 기업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시장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1조짜리 그 시장 파이가 10조, 100조까지 커진 거죠. 그게 왜 커졌냐면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나와주면서 서민들에게도 조금 더 저렴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 혜택을 많이 준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보험사는 부담이 되겠지만 제약의료 쪽에서는 호재로 나와주면서 예전에는 내가 비싸서 사 먹지 못했던 약을 사 먹게 되기 때문에 1조 원, 10조 원이었던 그 제약 파이가 10조 원, 100조 원, 1000조까지 커지게 된 건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똑같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레벨업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단계라고 시작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40조 지원한다는 것도 분명히 호재가 되겠지만 향후의 글로벌 추세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커져가는 모습, 특히 굉장히 핵심 영역을만 집중을 하고 있고 파이가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업황이 커지게 된다면 주가도 작년에 제약바이오처럼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매출이 동반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우선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 전화번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화번호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하단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하단 고지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상담 문의를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의 준 종목은 신성솔라에너지고요. 자, 매수 가격은 2,500원에 비중 20%인데 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0원에 진입을 하셨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지금 2,580원인데 자, 이 정도 자리에 진입을 하셨네요. 자, 주가 차트 모습을 보면 자, 제가 한번 길게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서 길게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굉장히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벨업이 됐어요. 2016년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렇게 예쁘게 매집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고점을 돌파를 했죠. 고점 부근인 2180원을 돌파를 해서 자, 이렇게 깨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지만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고 올라간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언뜻 보더라도 조금 너무 비싸게 비싸게 매수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자, 5일선이 맞아주는, 좀 눌려주는 자리에 진입을 하셔서 충분히 2,300원 정도에 진입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선은,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73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7월 5일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 매집. 자, 7월 4일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기관과 외인의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기관 외인 매집의 힘으로 인해서 단기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작게라도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내일 무조건 청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길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워낙에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단 부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하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500원 근처 진입하셨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자면 한 이 정도 부근이 되겠죠. 내일 저는 이게 올라온다라면 갭으로 조금 뛰어서 올라온다라면
시초가에 조금 청산하시는 전략을 들어볼게요. 저는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2, 3% 정도의 수익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청산을 하시고요. 시초에서 움직임이 많이 없다라면 진입가에서 나오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 길게 가져가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고점 물려서 쭉 하방으로 내려갈 경우도 생깁니다. 무조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문의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의준 종목은 광림이고요. 자, 광림이고요. 매수 가격은 4,780원. 비중이 너무 많으시네요. 70%를 진입을 하셨는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0원, 진입을 하셔가지고,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 보면 주가 모습을 보더라도, 자, 그냥 범상치 않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 상한가라고 하죠. 상한가가 강하게 들어갔다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를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지만 왜 이 종목에 70%가량을 진입했는지 저는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실으셨고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최소 50% 이상은 전량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로 지금 보면 자, 지금 오늘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37,000주를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자, 어느 정도 자, 5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의 약수익이 나온다라면 비중을 50%, 35%가량을 청산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만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 들고 가신 다음에 저가 라인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저는 고점 포인트이 한 6,2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청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종목 가져서 전고점 부근인 8,900원까지 가져가기보다는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패턴이 자, 내려가더라도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무조건 내일 비중을 반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고점 6,000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분할 매도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그전에도 한번 종목 신청을 하셨는데. 네네. 50만원 넘게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네.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이름이랑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고려 아이언이요. 고려 아이언이요? 예. 자,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50만원에 20%거든요. 자, 50만원에 20%요? 네네. 네. 됐어요. 자, 이 어머님 저 TV 소리가 조금 커서요. TV 네네. 소리를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화로만 연결하셔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지금 자리에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실,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네. 1% 정도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피만 보더라도 1.8%가 나와주고요. 주가가 좀 많이 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네. 왜냐 방어를 잘해주냐면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금 수혜주로도 포커스가 맞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네. 이슈가 나올 때 비트코인이라든가 금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고려아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혜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잘 올라가지고 있고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사실 어머님이 진입하신 가격대 50만 원이면 그렇게 싸게 매집하신 가격대는 아니에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아니에요. 몇 년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다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어요? 자,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네. 사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새처럼 장이 금에 포커스가 맞추지 않았다면 빠르게 청산을 조금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시장 같은 경우는 금에 포커스를 계속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전고점이 한 55만 원 가량 됩니다. 근데 네. 이 전고점 부근에서는 전량 청산을 하셔야 되고요. 55만 원대 매도해야 된다고요? 네, 내일 55만 원까지 올라오면 네. 전량 청산을 해서 이 종목을 전고점 돌파해서 가져가야지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떨어질 때 또 물려요. 오랫동안 횡보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선 비중을 이거
고가가 단기적으로 41만 원까지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네. 자, 내일 지금 52만 원인데 내일 53만 원 이상에서 한번 시초에서 움직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비중을 반 청산하세요. 아, 반. 네, 50%는 내일 수익 나오면 수익은 챙기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은 챙겨야 돈이 되는 거지 수익 챙기지 않으면 그냥 계좌에 떠 있는 숫자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53만 원까지 올라가면 돈을 지금 어느 정도 한 8% 정도 수익이 되나요? 약 수익금을 한번부터는 반 정도 챙기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55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청산을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를 하단 부근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한 45만 원권에서 매집을 하셨다라면 매수하셨다라면 저는 전고점 돌파 한번 기다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을 것 같아요. 비중 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근데 지금 50만 원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지금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꾸준히 외국인이 이번 달 보면은 한 38만 주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상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모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가 외인 혹은 연기금이 모아가야 꾸준하게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지금 외국인이 이번 달에만 38만 주를 매집을 했기 때문에 수급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은 마음고생 오래 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러면. 네네. 예, 이제 53만 원에 팔아갖고. 네. 할머니가, 70먹은 할머니가 돼갖고 주식을 할 줄을 몰라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지금 코리아의 롯데케미칼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걸 다시 빠지면. 네. 얼마 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재매수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수익을 고려 안에서 수익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은 다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수익을 줬으니까 고맙다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려 안에서 수익을 얻었으면 이 종목에 다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주식 챔피언 보세요? 네, 저기 9시에 하는 거. 네네네. 9시에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연령대도 있으시니까 빠르게 급등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저는 뭐 식음료 같은 종목이라든가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급등주보다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종목 진단해 주신 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으면서 많이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좀 뭐 사고팔고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연락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어머니 뭐 이게 종목 같은 거를 좀 궁금하시면요. 저희가 이 전화로 주시면 돼요. 이 번호 전화해도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1577-74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1577-7451번이요. 7451번. 51번. 그래갖고 지금 나오신 김남주 전문가님. 네, 김경남 멘토고요. 네, 김경남 멘토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종목 상담을 뭐 받고 싶다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지바이오 7,300원에 20% 매수됐는데 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7,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자, 이 종목을 제가 볼게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금일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예. 오늘 하셨구나. 지금 보면 사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 붙어주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오늘 좀 진입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죠? 이게 지금 보면 차라리 지금 보면 규칙이 보이잖아요. 어떤 규칙 보이냐면 이 평을 보면 20일과 60일 사이에 계속 이렇게 조정을 줘요. 20일과 60일 사이에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진입하시려면 20일과 60일 사이에 눌려주는 자리마다 지금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움직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진입하신 게 좀 비싸게 진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싸게 진입할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각을 조금 짧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라도 수익을 준다라면 빠르게 청산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단 부분에 잡으셨다라면 10%, 20%까지 보셔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싸게 진입하셨기 때문에 이거 내일 만약 시초가에 7,360원 정도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1%든 2%든 3%든 수익 나시면 시초에 수익 나면 바로 매도하세요. 요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늘도 많이 빠지고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가능하면 좀 저점에서 매수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시작을 보셔야 돼요. 분할 매수하시고. 네, 조금 비싸게 사셨으니까 내일 시초가에서 청산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충 뭐 이 다음에 한번 하락하면은 조금 뭐 매수 가격이 어느쯤 돼서 하면 됩니까? 다음번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가격이 괜찮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 가격을 제가 어느 가격에 하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평 가격을 보세요. 20일과 60일 선에 눌려주는 자리마다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이고요. 자, 휴젤이고요. 매수 가격은 33만 600원이고 비중 30%로 들어가셨는데 자, 지금 33만 3천원에 들어가셨는데 자, 종목을 볼게요. 이거 오늘 종가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가에 좀 진입을 하셨는데 자, 이 종목 특징을 보면 2015년 12월에 상장이 돼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와주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휴재를 조금 이야기해드려보면 특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기업별 좀 내용을 보자라면 매출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15년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2016년 같은 경우도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건 기업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기업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비싸게 사신 느낌이 있어요. 이 종목을 굳이 오늘 종가에 매수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으로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 박스에서 횡보하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박스 횡보하는 패턴 같은 경우는 비싸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 저점, 예를 들어서 30만원 선에서 매수하신다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30만원 매수하시면 33만원까지는 올라가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죠. 자, 이번 자리는 조금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와줬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 수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34만원 정도까지 한번 치고 올라간다라면 약수익으로 청산 가능하지 않나 보이시고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 바로 나오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종목 관련 상담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종목 관련 상담을 해보니까 좀 가격을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외인 매도도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저점 부근에 접근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9시에 주식 챔피언 1부와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종목 문의가 지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단 부분 전화번호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9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